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급의 원활한 진행 속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선물은 1.29% 상승, 코스피는 1.12%, 코스닥은 0.45% 상승 마감했고요. 하루 종일 마지막에 콜옵션 완개미 진입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꾸준한 외국인들의 선물 상승 수급과 그다음에 개인의 풋옵션 집중 현상, 그다음 프로그램이 보조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줬습니다.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개장 전 체크 사항으로 야간 선물 0.18% 하락 324.75로 종료해서 올라온 하루였고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현황과 프로그램 매동 환율 체크해야 했는데요. 100만 주 신청을 했고 우선주는 15만 주 신청했고 2시 50분경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오늘 매도하지 않고 매수로 도와줬고요. 1836억 매수가 나왔고요. 달러 선물은 1433.6원으로 정규장 종료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새벽 4시에 FMC 결과가 발표되죠. 파월 의장 기자회견까지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미국장 후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2월 금리 인하 확률은 95% 정도의 확률로 거의 25bp 인하가 될 것으로 거의 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금 속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매파적 인하를 추정하고 있고요. 내년 1년간 금리 인하는 총 50bp 정도만 전망되고 있습니다. 즉 1년 내년 동안에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있고 나머지는 다 동결 될 거라는 전망이 있는 거죠. 시장은 내년 말 기준금리 평균치를 3.86%로 예상하고 있고요. 내일 점도표와 파월 의장 기자회견에 주목하며 시장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밤사이에 나스닥의 움직임을 보고 아침에 판단을 해서 시나리오를 짜고 내일 아침 시장을 봐야 되는 그런 날이죠. 그 다음에 FOMC도 있지만 그 다음에 끝나고 장이 마치고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한 87억 달러로 좋게 나올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주당 순이익은 1.77달러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이대로 나와준다면 크게 방해는 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뭐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온다든지 하면은 FOMC와 함께 같은 방향일지 아니면 다른 방향일지도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쨌든 결과를 좀 보고 내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온코크로스가 신규 상장했고 공모가가 7,300원, 공모가 대비 22.74% 상승한 8,960원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동전주와 저시총주 테마가 지속되었는데요. 알티캐스트, 한국첨단소재, 한국정밀기계, 메디콕스죠. 메디콕스, 휴림 에이텍, 아이윈플러스, 참엔지니어링, 휴맥스홀딩스, 에코바이오 등이 오늘 움직여줬고요. 품절주, 우선주, 스펙주 테마가 일어나는 것과 유사한 현상으로 볼 수 있고 내년 초 상폐 시즌을 앞두고 일부 종목은 마지막 작업 가능성에도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자리 체크 다시 한번 해볼게요. 61,500원 삼성전자 차트 올려놓고 자 61,500원, 6만원 요거는 이전에 한참 전에 있었던 자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59,000원 그 다음에 근래에는 또 55,700원 여기 54,000원, 53,000원, 51,800원, 5만원까지 움직였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아직 가지 않았지만 47,000원, 42,000원 추정해 볼 수 있고요. 이번 주에는 이 54,000원을 기준으로 55,700까지 왔다 갔다 넘나드는 그런 움직임을 반복하고 있죠. 여기 딱 이 자리입니다.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자리가 54,000과 55,7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자리. 오늘도 저점이 54,000원이었고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그다음에 고가는 이제 55,700에 근접한 자리. 오늘 약간의 공간이 남겨져 있었으나 딱 저 부근을 향할 때 오늘 330 월물 콜옵션에 왕개미가 진입하면서 고가 선언을 거의 하는 바람에 더 가지 못했던 것도 있습니다. 장중 체크 내용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서 화요일과 반대로 상승 쪽 수급이 하루 종일 꺾이지 않아 단계적 상승이 일어나며 1.29%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상승 마감을 이어준 원인 5가지 중에 제일 컸던 것은 외국인 선물의 연속 매수세였죠. 외국인 선물 매수하니까 누군가는 매도를 해줘야 되고, 그 매도가 개인들이 꽤나 잡아줬기 때문에, 매도 쪽을 개인들이 꽤나 잡아줬기 때문에 힘을 계속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수세 추이를 보면, 차트 보시면 오늘 갈색선 보시면 흐름이 계속 이어졌죠. 중간에 잠깐 쉬는 구간도 있었으나 이게 꺾이지 않았고, 바로 점심시간 끝날 때쯤 해가지고 다시 한번 돌파 급등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가장 강하게 해줬습니다. 분봉으로 보면은 잠깐 주춤거리던 시간에 조정도 있었으나, 이거는 조정인데 흐름을 깨지 않는, 어디였죠? 기준 여기를 봐야죠. 자, 여기 아침에 갔던 자리를 딛고 올라서서 지지 라인으로 움직였죠. 지지가 됐죠. 그 다음에 추가 상승으로 외국인 선물 매수와 함께 진행이 됐고, 그렇죠? 마지막에는 왕개미의 등장으로 이제 꺾였던 그런 날이었고요. 어쨌든 외국인 선물 매수세가 오늘 메인이었던 것 같고, 그거를 보충해주는 수급은 이렇게 4가지가 대표적이었습니다. 두 번째죠. 이제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도움을 주었고요. 그동안의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계속 매도가 많았죠. 최근에 거의 웬만하면 매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더라도 뭐 대량 매도가 되게 많았고요. 어제와 엊그제도 프로그램은 대량 매도였고, 보통 그렇게 대량 매도를 한 다음에는 환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환매수가 안 나오고 어제와 엊그제 포함해가지고 오늘 환매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환매수가 그렇게 세게 많이 나왔던 것도 아니에요. 보시면 오늘 환매수가 그 금액이 그렇게 센 건 아니지만 효율적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수 방향과 동일하게 만들어지면서 효율적인 추세를 만들었고, 프로그램 매수가 꺾지 않고 그냥 천천히 올라와주는, 잠시 쉬는 구간만 있었지 그냥 천천히 올라와주는 그런 형태로 보여줬고요. 어제 리뷰 영상에서 확인하셨듯이 어제 프로그램 추이가 어땠나요? 어제 이렇게 됐었죠. 아이고, 어제 프로그램 추이는 이렇게 됐었죠. 어제와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자, 여기 빨간 선과 이게 이렇게 좀 얇으니까 좀 혼동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어제와 완전히 반대로 뒤집혔잖아요. 어제 프로그램 매수가, 이거는 검은 선이에요. 오늘 색깔 좀 바꿔놨습니다. 프로그램이 가다가 매도하다가 쉬었고, 쉬는 구간에서 잠깐 주춤거렸고, 자, 차트랑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어제랑 반대였죠. 거의. 자, 하락하고, 여기 어제 삼성전자 선물 아침에 바로 매도부터 시작했죠. 8시 59분에 삼성전자 주식 선물이 크게 급락하면서 매도로 방향을 잡았고, 그 방향이 하루 종일 이어지는 그런 날이었죠, 어제는. 그리고 여기 쉬는 동안에 프로그램이 잠시 주춤거렸고, 그 다음에 매도를 다시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더 추가 하락했었죠. 자, 오늘 반대로 프로그램 빨간 선 보시면 아침부터 매수 방향으로 가준 다음에 여기서 잠시 주춤거렸는데, 그 주춤거리는 시간이 여기였습니다. 매수, 주춤, 다시 매수. 완전히 프로그램의 방향과 일치하는 효율적인, 1800억 정도밖에 사지 않았는데 효율적인 상승세가 있었던 거고, 그 원인은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와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아줬기 때문이죠. 어젠 반대 방향. 그래서 이거를 Y축 반전해놓고 보면은 완전히 반대의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제 차트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어제 차트 비슷한 게 되는 거고, 주춤거리다가 다시 또 내려가고 이렇게. 그래서 오늘, 어제, 그 다음에 엊그제, 오늘 모두 이번 주는 하루 아침에 날 잡은 방향을 잡은 거 그대로 끝까지 이어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바뀌는 포인트가 있나 없나를 살펴봤어요. 계속 주목했죠. 바뀔 수 있나, 바뀌나. 그러나 거의 끝까지 갔던 겁니다. 개인 월물 풋옵션 집중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죠. 오늘 풋옵션 차트를 보시면, 자, 여기 풋옵션 추이를 보시면 개인들은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종일 풋옵션을 매수하는 기조를 보였습니다. 그쵸? 그리고 풋옵션은 오후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주춤거렸으나 거의 장 대부분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어떻게 보면 물타기를 계속 한 겁니다. 자, 이거를 수량으로 바꿔서 놓고 보면은 개인은 수량을 왔다 갔다 했네요. 금액적으로 계속 돈을 태웠던 거죠. 계약수는 샀다 팔았다 혹은 내가와 외가 사이를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에는 돈을 더 많이 태우는, 만긴 날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계약수로 볼 건 없어요. 금액으로 보면 되는데, 만긴 날이 아닌 경우는 금액이 더 중요합니다. 금액은 계속
돈을 더 태우는 형식으로 물타기 했다. 위클리 옵션은 어떤가요? 위클리 옵션은 당장 내일 만기인데 오늘 위클리 풋 옵션이 자 개인 거 보면은 아침에 풋 옵션을 집중하는 모습, 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0억 이상 사들이고 유지하는, 최소한 유지하는, 뭐 더 사기도 했지만 최소한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 뭐예요? 개인들이 아침에 힘껏 담아둔 풋 옵션들이 녹을 때까지도 개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차트 하나 놓고 보면은 위클리 옵션 오늘 개인들의 매수가 많았던 325 풋옵션 정도, 355 위클리 풋옵션 정도 놓고 보면은 이렇게 하루 종일 내리는데 아침에 대부분 사가지고 물타기를 좀 하다가 그거를 그냥 홀딩하고 있는 거죠. 더 사거나 홀딩하거나, 여기서 좀 더 산 적도, 더 사기도 했죠. 여기서 더 사거나 홀딩하거나. 그럼 뭐예요? 시간이 갈수록 녹는 겁니다. 계속 불리했죠. 야간에도 더 빠지겠죠. 오늘 야간에 급락이 안 나오면 빠지겠죠. 그래서 개인들이 이 풋옵션 끈을 놓지 않아서 오늘 매수 방향으로, 상승 방향으로 계속 지속하는 데 도움을 줬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현물 매도도 도와주는 역할을 했죠.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매수해줬는데 반대로 개인들은 또 매도가 나오면서 개인들 현물 매도, 코스피 4683억 매도도 같은 방향으로 이어지는데 힘을 쓴 거죠. 오늘 어떤 상태로도 장중에는 매도 쪽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장중에는 매수 방향 말고는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순방향을 계속 타주는 것만이 유효했던 겁니다. 만약에 역방향으로 본다면 초반에 저항대에서 잠깐 이용할 수 있는 게 다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이내 돌파를 하고, 돌파하면 대응을 해야죠. 돌파하고 그 자리는 지지라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지지라인이 된 만큼 어떻게든 뭐 해야 돼요? 매수 쪽으로 힘을 예를 들어서 조정 때 매수를 한다든가, 지지라인을 보면서 매수를 한다든가, 뭐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일단은 하고 마지막에 왕개미 정도, 아니면 그냥 난 여기까지만 할래, 뭐 오늘 내일 중요 일정도 있는데 굳이 뭐 무리할 거 없잖아 하면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나와야겠다, 뭐 요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적합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오늘 계속 역방향에만 매달리고 있었으면 전혀 대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수급을 보지도 않는 겁니다. 수급도 안 보지, 오늘 어떤 환경인지 에너지 파악도 안 되지, 대응도 안 하지. 그래서는 답이 없겠죠. 그거는 대부분의 개인들이 매일마다 하는 방식이잖아요. 수익을 내려면 대부분의 개인들은 위클리 옵션에서 만기마다 그런 방식을 취해가지고 만기마다 거의 90%의 확률로 돈을 잃죠. 그 방법을 하고 있으면 돈을 벌 수가 없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살려준다고요? 그럼 가끔 가다가 살려주다가 갑자기 어느 날 그냥 다 날리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도 만약에 콜옵션 물타기를 했다면 계속 콜옵션 개인과 반대로 어제는 하락 에너지가 계속 하루 종일 이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그냥 콜만 할 거야 해가지고 고집해가지고 하루 종일 물타기 했어요. 시장이 오늘 살려줬겠죠. 오케이, 땡큐, 살려줬어. 그렇게 해서 돈 벌면, 그렇게 해서 수익 내면 그게 계속 갈까요? 결국에는 시장에 다 날리기.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오늘 하루 빠졌으면 콜옵션 다 녹는 거잖아요. 그런 시장이 살려주는 매매가 아니라 내가 장세를 파악하고 시장의 에너지를 파악하고 수급을 파악하고 오늘의 방향성이 바뀌는 것을 놓고 보지만, 바뀌는 것을 신경 써서 보지만 바뀌기 전에는, 확인하기 전까지는 내가 대세의 에너지를 파악해서 트레이딩을 해야 올바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다 끌려다니는 거고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시장에 거의 주인이 되어서 이 흐름을 타는 방향의, 그 흐름을 타는 매매를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연습을 하기가 뚜렷한 장이었던 것 같아요. 월요일에 하락 에너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화요일에는 아침에 삼성전자 선물 급락으로 하락 에너지로 시작해서 끝까지 유지되는 거, 수요일은, 오늘은 아침부터 상승 에너지로 아침에 여기 보시면 아침에 첫 분봉이 밑꼬리 달고 장대 양봉 솟아요. 그러면 적어도 어제 마지막에 횡보했던 자리를 돌파했네? 그러면 이 양봉을 훼손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이거를 덮어냈으니까 더 올라갈 준비를 하나보다 라고 먼저 추정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수급을 따져보는 거죠. 이 수급이 역방향이 아닐까? 프로그램 매도가 아닐까?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를 하지 않을까? 개인들은 콜옵션 매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그런 게 없네요. 개인들 콜옵션 매수도 아니고 풋옵션 매수고, 처음에는 그렇게 강하진 않았지만 단계적으로 이동했고, 외국인도 선물 매도가 아니라 매수였네. 프로그램이 요즘 계속 신경 쓰였는데 프로그램마저도 오늘 아침에 매수부터 시작해줬네. 뭐예요? 이 기준 양봉 이거 훼손하기 전까지, 첫 번째 양봉의 중심을 훼손하기 전까지, 아니면
몸통을 훼손하기 전까지는 매수 방향으로 일단은 봐야 되겠다. 어디까지? 저항을 단계적으로 보든가, 저항을 넘어서면 거기다 대고 또다시 돌파 매수 혹은 돌파 안착 매수를 하면서 넘어가든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봐야죠. 에너지 파악, 수급 파악, 방향성 파악을, 장세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해야지. 대부분의 개인들은 그 파악을 안 하고 아무 대응도 없이 그냥 내 계좌에만 대응한 거예요. 내 계좌가 내가 풋옵션을 샀기 때문에, 선물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게 손실이 커지니까 보충해야겠다. 그러면 손실금은 커질 수 있어. 손실금이 커지는데 평가 수익률, 평가 손익률이 작아지니까 뭔가 안심이 되는 거죠. 그건 대응이 아니죠. 그건 대응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장세를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급 종합 방향 상승세가 지속되었고요. 역방향은 대중성 개인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후장에 FMJ 뭐예요? FOMC, 그다음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그다음에 BOJ 내일까지 해가지고 이제 주요 일정을 앞두고 오후장에 수급 전환 포인트가 혹시 나올까? 나올 수도 있는 날이었습니다. 왜냐면 긴장이 되니까, 내일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보수적으로 좀 빠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나 오후장에 나올까 싶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적했으나 안 나왔던 거죠. 막판에 그냥 왕개미가 진입하며 콜옵션으로 진입하며 약간의 방해한 것 말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았다면 굳이 거의 역방향으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대기는 하고 있었으나 역방향을 진입할 이유가 마지막 막판에 왕개미 진입하던 시기 말고는 없었습니다. 매수 방향을 마무리 짓는 것만 가능했죠. 아침에 걸렸던 최종 저항 자리인 328.2가 오후장까지 돌파 후에 지지 작용했습니다. 제가 오늘 파생반에 장 전에 올려드렸던 최종 자리는 328.2였는데요. 돌파했기 때문에 돌파 후 지지로 보고 추가 상승으로 넘어가자 말씀을 드려왔죠. 항상 8시 41분에 밑에 보면 글이 잔뜩 써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2차 저항이 돌파되면 그건 이제 일단 지지 라인으로 확보되는지 보고 추가 상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급이 꺾이거나 변화가 있는, 변화 포인트가 나오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그 다음 10시 45분에 330 왕개미 콜옵션 입질이 있었죠. 자, 어디요? 10시 45분 요쯤입니다. 330 왕개미 콜옵션 입질 후에 오늘은 왕개미가 오늘 고점은 어딘가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죠. 그래서 왕개미는 콜옵션을 들어오면서 일단 고점 선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숏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그걸 먹으려고 들어오죠, 웬만하면. 근데 오늘 한 요정도면 고점이 되지 않겠을까, 안 왔을까 하면서 왕개미가 콜옵션 330을 입질을 했는데 오늘 외국인 만만치 않네, 이거 조금 더 상승할 것 같은데 그러면 피해야겠다 해서 한 3, 4억 들었다가 나갔어요. 바로 입질 후에 외국인들의 상승 의지에 따라 한 4분 만에 즉각 이탈했습니다. 자, 콜옵션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개인 파란선 보시면 여기 살짝 삐져나온 거 보이세요? 여기 잠깐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갔어요. 보이시죠? 살짝 왕개미가 입질했다가 이거 오늘은 날이 아니네, 여기서 하면 안되겠다 해서 바로 나갔습니다. 외국인들 이거 더 상승시키겠다, 분위기가 아니네, 싸하네, 반응이 안 좋네, 이런 식으로. 내가 들어왔는데 이게 안 나온다고? 아니면은 뭐 거래가 뭔가 이상한 게 감지됐겠죠. 어쨌든 즉각 빠졌습니다. 빠졌지만 오늘 다시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그거 말씀드렸죠. 오늘 330콜에 입질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따가 또 한번 들어올 수도 있을 거다 해서 계속 주목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 완료될 때쯤 해가지고 2시 47분에서 50분 정도에 왕개미가 5억에서 10억 정도 330 콜옵션으로 재진입하며 고가 선언을 했습니다. 어디에요? 여기죠. 여기서 입질했다가 나갔고 다시 330 콜옵션, 개인 콜옵션이 마지막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요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늘 이 정도면은 고까지 하면서 들어왔으나 장이 마칠 때가 다 됐네요. 그래서 장 막판이라 활용도가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역방향으로 갈 수 있는 활용도가 별로 크지는 않았죠. 장이 맞췄으니까 뭐 이게 오버나잇을 혹시 하나 주목해봤는데 오버나잇도 안 했습니다. 다 나갔습니다. 또 그래서 15시 30분 전후로 청산 마감하고 이렇게 다시 나갔잖아요. 나가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당일 정점 정도는 이제 만들면서 종료했으나 상승세 전체적으로 흐름을 꺾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거의 막판이었으니까. 자, 오늘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 같은 내용들은 제가 매일마다 진행하고 있는 장중 라이브 방송에서 함께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내용들입니다. 실시간으로 같이 함께 보고 읽었던 시장의 내용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보충하는 시간이에요. 리뷰 방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뷰 방송을 통해 다음날 매매를 준비한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라이브 방송을 보셨던 분도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라이브 방송을
못 보셨던 분들도 당연히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장중에 라이브 방송 하는 시간 동안에 시간이 되신다면 함께 하셔서 시장을 실시간으로 좀 같이 해석하고 풀어가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장이 열릴 때 항상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차트 체크. 그리고 방송을 못 들으시는 시간에도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방 들어와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독자 전용 네이버 카페도 같이 활용하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유튜브 댓글 보시고 신청하셔서 같이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차트 체크 내용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조정은 지난주 반등 장세에 대한 일반적인 조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자, 월요일 화요일에 이렇게 올라온 폭에 대한 일반적인 조정, 하락이 아니라 하락세로 갈 위험은 있었으나 하락이 아니라 일반적인 조정 수준이었다. 여기 갭을 넘어가지도 않았고요. 보통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갭은 다 메우러 내려옵니다. 갭 상승이 생기면 다 메우러 내려오고요. 갭 하락이 생기면 다 메꾸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갭을 커버하는 그런 심리들 정도 나왔던 거고, 이게 하락세로 전환되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왜? 변동성 지수가 내려왔죠. 저게 진짜 위험한지 체크를 하려면 변동성 지수도 같이 체크해야겠죠. 변동성 지수는 옵션 편입성입니다. 옵션의 내재 변동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제 내려왔는데 변동성 지수도 같이 내려왔네? 야, 이건 자연스러운 거구나, 일반적인 현상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락의 변동성 지수가 정상적으로 추가 하락했고요. 12월 11일에서 12일 사이의 갭을 거의 커버하는 정도로의 일반적인 조정이었습니다. 공격적 하락세였으면 변동성 지수가 튀어오른 경우가 많고요. 옵션의 내재 변동성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추세빗각 재돌파. 선물 차트를 보면 여기 추세빗각, 자, 밑에서 내려오는 여기 아이고 삐뚤네요. 여기 요 주황선 보이시죠? 여기를 다시 재돌파했죠? 재돌파하고 직전 음봉을 장악했으나 그쵸? 어제 음봉을 장악형 했죠. 이거 몸통을 다 덮어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장악형 양봉입니까? 장악형 양봉이긴 하죠. 근데 저는 월화를 다 묶어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월화를 묶어서. 왜냐면 너무 연장선상이었어요. 자, 월요일 화요일 하루, 월요일 따로 화요일 따로가 아니라 월요일에서 화요일, 이게 하나의 몸통으로 보여집니다. 합쳐놓고 보면 이 일봉으로 생각해주시면 돼요. 이틀간의 일봉으로 생각해보시면 이게 하나의 몸통 같아가지고 이거를 다 덮어내는 것이 장악형일 것 같습니다. 내일 월요일에 고점을 돌파하면 장악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전일 음봉을 덮어냈으니까 요 자체는 장악형 양봉이 탄생한 건 맞습니다만 너무나 자연스러운 연속적인 흐름이었기 때문에 저는 함께 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각자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뭐 다를 수도 있지만 당연히 저는 좀 묶어보고 싶어서 장악형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뭔가 찜찜한 정도로 보이고요. 일정 변수를 이제 이번 주 슈퍼위크죠. 올해를 마감짓는 가장 큰 일정들이 질비해 있는데, 이거는 일정 변수를 잘 소화하고 넘어간다면 1월물 핵심 지점은 코스피 200 기준으로 340선 부근에서 포지션 싸움을 할 가능성을 일단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 여기죠. 여기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이제 11월 11일 외국인이 11월 옵션 양매도를 풀었던 날의 기준점입니다. 이날입니다. 저는 요 날을 주목하고 있어요. 저때 외국인들이 옵션 양매도를 잔뜩 하다가 마지막에 그 고삐를 풀고 풋옵션 매수를 확 잡아먹고 급락시켰던 때거든요. 그래서 저 기준에서 외국인들은 변화를 일으켰고, 그 다음에 11월물, 12월물에서는 저항을 맞았고, 지금 1월물 진행하는데 외국인이 또 11월물처럼 양매도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 두 달 전에 흐름처럼 또 양매도를 만들고 있어요. 그럼 또 여기서 횡보를 할까 싶은 거죠. 그래서 기준을 좀 여기다 올려놓고 본 다음에 이 기준이 내려오는지 아니면 더 올라가는지 여부를 살펴야겠죠. 12월물 저항점과 겹치며 1월물 외국인 손익분기 마지노선과도 겹칩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어제 리뷰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따가도 다시 다루겠지만 340은 이번에 외국인들의 옵션 손익분기점과 겹치는 부분입니다. 일정 변수를 소화하지 못한다면,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일정 FOMC 마이크론 실적 발표, 그 다음에 BOJ를 통과하는 동안에 시장이 무사 통과하지 못한다면, 즉 급락 전환이 된다면 7월부터의 장기 하락 추세의 연속성도 유효한
일반 추세 속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추세가 바뀌진 않았다라는 거죠. 이거 한 4, 5개월, 5개월 가까운 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340을 넘기기 전까지, 넘어서 안착하기 전까지는 일반 추세 속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정 변수를 소화하지 못한다면 그 추세 자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것은 기정사실급이죠. 시장은 이미 알고 있고 그만큼 나스닥이 기술주 중심으로 크게 올라왔던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금리 인하가 되어도 매파적 금리 인하라면 재료 소멸 혹은 차익 실현 욕구가 갑자기 커질 수 있음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고, 결국 시장이 정하는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위클리 옵션 만기일인 내일은 12시쯤에 BOJ 통화정책회의가 있어서 긴장감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금리 동결 확률 80% 정도로 보지만 20%의 가능성에 경계심이 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계감 확산이라면 오늘 양봉의 중심 라인 지지 여부부터 기준으로 놓고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예요? 오늘 보였던 장대 양봉의 중심 라인이 딱 빗각이랑 겹치니까 그 자리를 훼손하는지 지지받는지 여부를 보면서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세 판단을 판단하는 기준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종가 체크 내용입니다. 삼성전자는 선물 54,700원으로 종료, 현물은 54,900원으로 종료했습니다. 외국인 75만 주 매수했고요. 12월 들어서 첫 매수를 보이고 있고 9월부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삼성전자를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100만 주 중에 100만 주 모두 2시 50분에 매입을 완료했고요. 외국인 선물은 3시 20분까지 원웨이 매수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종가 부근에는 줄이면서 3,389억 매수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옵션은 오늘 종가에 재산정돼서 업데이트됐죠. 요즘 들어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장중에 체크하지 못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물량들과 그 다음에 종가 베팅 물량을 합산해가지고 거래소가 재산정해서 올라옵니다. 재산정에서 변경하는 게 요즘 규모가 좀 커요. 요즘 들어서 좀 이런 게 많이 나타나서 당황스러운데, 이런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는 것은 지금 옵션에서 뭔가 특이 거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의심이 되네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재산전 된 거를 기준으로 놓고 봐야겠죠. 오늘 62억 외국인들은 풋옵션 매도를 강화했고요. 종합적으로는 이거 있어도 양매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월물 옵션 기실현 포함 손익분기는 코스피 200 기준 어제와 동일하게 310에서 340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만기일까지 많이 남아서 그런지 14거래일, 오늘 빼면 14거래일 남아서 그런지 크게 빠르게 변화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40과 310 사이의 외국인들은 들어오면 수익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 옵션도 마찬가지로 종가에 재산정돼서 업데이트 됐고요. 53억 풋옵션 매수를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종합 양매수를 유지하고 있고요. 월물 옵션 기실현 포함 손익분기 코스피 200 기준 310 이하 34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코스피 200 기준 340, 310 아이고 너무 많이 갔나요? 340, 310 외국인은 여기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고요. 자, 요 안에 들어오는 건 외국인.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요 바깥으로 빠져나가길 원하는 겁니다. 요 바깥으로 빠져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금융투자고요. 금융투자고, 개인들은 혼조세입니다. 대체 어떻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혼조세예요. 그냥 아직은 개인들의 뚜렷한 방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외국인과 금융투자 싸움이에요. 저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싶어하는 금융투자와 요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외국인 간의 옵션 싸움. 거기에 옵션 싸움에는 현물과 선물의 거래, 그 다음 프로그램이 개입해서 결과를 만들겠죠. 아니면 옵션 포지션을 바꾼다든가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렇게 파악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계속 추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에 대량 풋옵션 베팅이 있던 날, 그러니까 정산돼가지고 대량 풋옵션 베팅이 있던 날, 그날 12월 3일이었는데요. 12월 3일 다음 날은 장세가 뒤집힌 이건 뒤에 있죠. 금융투자에 대량 풋옵션 베팅이 있던 날, 다음 날은 장세가 뒤집힌 경우가 덜어 있었으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가장 컸던 사례는 12월 3일 금융투자의 막판 재정산돼서 116억의 풋옵션 매수가 있었는데요. 그날 밤 계엄령 일어났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급락이 다음날 급락장이 연출되었죠. 투신 선물은 1912억 매수했고요. 프로그램 비차익은 1836억 매수해서 7월 12일부터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 누적 12조 2200억을 기록하면서 끝났습니다. 환율은 달러 선물 외국인 5751억 매도에 1433.6원 정규장 마감했고요. 오늘 차익도 많이 남긴 것 같습니다. 야간에 다시 1435원을 회복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2.18% 하락 마감해서 17.96으로 마감했고요. 많이 내려왔는데 많이 내려와서 진정된 것처럼도 보이는데 계속 그 이전에는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계속 올라오던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완벽하게 시장이 안정감을 찾으려면은 이 자리를 확실하게 다시 올라가지 않고 딛고 내려앉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단 장기 입형 마지막 지지 라인에 근접하고 있는 것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죠.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